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다, 사주다 이 동작들만 가지고 이 패턴을 활용을 해봤는데 꼭 그 주다, 사주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활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한테 뭔가를 해주는 상황이면요. 이번에는 이런 단어 한번 볼까요? 현영이가 우리에게 자기 집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현영 보여주다라는 단어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show라는 단어를 써서 showed 우리에게 이러고 싶으면은 us 이렇게 쓰시면 되죠. 현영 showed us her 자기 집 house. 예전에 이제는 현영이가 결혼을 해서 현영이 집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옛날에 골드미스로 정말 이렇게 자신의 주가가 한창 올라 있을 때 그 전에 골미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한 건데 그때 이제 현영이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합류하면서 자신의 그 러브하우스를 이렇게 공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새 집을 하나를 샀었는데 그때 50평짜리 집을 샀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또 그때 집을 새로 샀는데 100평짜리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는 이제 신혼집은 네, 그 공개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예, 본 적이 없지만 일단 우리에게 자기 집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현영 showed us her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그 단어를 바로 보여주는 거. 만약에 그 집이 아니면 그냥 사진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가 이렇게 놀러 가면은 누구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릴 때 사진 같은 거 보여주는 거. 그런 얘기 할 때도 그냥 그가 나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he showed me 지 사진 하면은 his pictur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자, 지금은 보면요. 뭔가 집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 실제로 물리적인 물체가 있어서 그거 보여줄 때는 여기다가 바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떤 동작을 보여줄 때는 뭐뭐 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할 때는 how to를 써서 바로 그냥 이거 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뭐 할 때 쓰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요리를 뭔가를 했는데 그 어떤 요리? 뭐 좀 간단하면서 예를 들어 굴소스, 네 굴소스, 볶음밥, 네 그런 걸 했어요. 자, 파이, 네 뭐였어요 원래? 스파게티,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스파게티를 할게요. 자, 내가 스파게티를 하나를 했는데 그게 맛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거 만드는 거 보여줄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 이 자리에 내가 보여줄게요. I will show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I will show you 만드는 법 how to make 하셔도 되고 how to cook 스파게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자,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I showed her how to swim. 네,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수영하는 법 이런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I showed her how to do.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요, 좀 이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은 남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딱 보면 눈썰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보여줘갖고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직접 좀 가르쳐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단어를 또 바꾸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스파게티 만드는 법을 보여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스파게티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그러면 I will teach you how to cook spaghetti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가르쳐줬으면 이때는 taught teach의 과거꼴은 taught이에요. 이거 알지만 우리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하죠. teach, taught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3단 변화를 익히다 보니까 막상 말할 때 1초 만에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 단어들은 이거 teach, taught 넘어가지 말고 그냥 사줬으면 but, 가르쳐줬으면 taught 바로 나오게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내가 그녀에게 아까 스파게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taught her how to cook spaghetti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수영하는 법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녀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I taught her how to swim. 그 다음에 운전하는 법도 가르쳐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가 나한테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은 he taught me how to driv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게 보여주고 사주고 그다음에 가르쳐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에 이 단어 뭔가 해주는 상황에 단어가 있으면 그거 그대로 또 쓰셔도 돼요. 자, 우리 이런 상황 한번 해볼까요? 그가 누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우리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일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빌려주다라는 단어도 영어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얘한테 해주는 거니까 이 패턴을 그대로 써서 쓰시면 되는데 자, 이 빌려주다라는 단어는 항상 학생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빌리다 빌려주다 관련돼서 맨날 헷갈리는 두 개의 단어 있죠. 뭐예요? 뭐였어요? borrow랑 lend. 자,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자, 이 두 단어 중에 뭐가 빌려주는 거고 뭐가 빌리는 거예요? 네. 빌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저는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냥 진짜 제 마음대로 하는 설명인데, 저는 얘네들을 어떻게 그냥 익히냐면요. 우리 돈을 빌리는 사람이 좀 더 비굴비굴한가요? 아니면 빌려주는 사람이 비굴비굴해요? 빌리는 사람이 비굴비굴하죠. 근데 음성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우가 비굴비굴하게 들려요? 랜드가 비굴비굴하게 들려요? 바로우가 뭔가 굴곡이 있어서 음가가 이 발음 자체가 바로 이렇게 해서 굴러가다 보니까 좀 더 곡선의 느낌이 들고요. 랜드도 뭔가 똑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데 제 설명이 뭐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어쨌든 외우시면 됩니다. 자, 바로우는 그러면 내가 비굴비굴하게 빌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랜드는 당당하게 우리 맨날 팔 뻗죠. 이 팔을 당당하게 똑 떨어지게 이렇게 빌려주는 거. 자,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빌려줄 때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I lent, 요거의 과거거는 lent거든요. I lent him some money. 빌려주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이럴 때도 한 번씩 이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lent 단어가 나와가지고 맨날 헷갈리는 단어 하나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데 얘랑 아무 상관없는 단어 중에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rent.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는 얘네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얘가 한글로 읽으면 얘도 렌트가 되고 얘도 렌트가 돼서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렌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료를 주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진 않고 그냥 내가 이걸 이용을 하고 싶은데 내 거에 소유는 필요 없고 이용하는 동안 반드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써요. 그래서 자동차 보통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것들 보통 집을 렌트할 수도 있고 그다음 차를 렌트할 수도 있고 내 소유는 아닌데 사용료를 지불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읽고 나서 친구가 이제 야, 책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친구한테 대여료 받으세요? 네,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렌드와 바로우를 쓸 때는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받고 그냥 빌려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방향만 주는 거예요. 렌드는 내가 빌려주는 거, 바로우는 내가 비굴비굴하게 빌려오는 거. 그 방향이 지금 중요한 거고 돈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빌리고 빌리는 데 있어서. 근데 렌트는 반드시 이용료를 주고 그냥 사용을 하는 거. 그 정도의 느낌을 조금만 한번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제가 이 정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패턴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제가 이 패턴을 꼭 챙겨야 된다는 엄청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지금부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장을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그가 나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이런 문장을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He read me a book. 이렇게 아주 신이 나서 열심히 대답을 잘 하셨는데 제 질문 한 번만 해볼게요. read 동사의 뜻이 뭐예요? 책을 읽다죠. 이 동사 자체는 읽어주다라는 뜻이 없어요. 근데 우리 완전 신나가지고 읽어주다라고 완전 신나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이게 핵심인데 여기 조금 전까지 보여드렸던 단어들 있죠. 뭐 보여주다, 사주다, 가르쳐주다, 그 다음에 주다. 이 단어들은 단어 자체의 뜻이 원래 해주다의 뜻이 원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받을 사람 챙겨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거니까 받을 사람을 챙기고 뭘 해주는지를 뒤에다가 단어를 그냥 붙이거나 어떤 동작일 때는 하는 법을 보여줄 때 how to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모든 동사가 항상 뭐뭐 해주다의 뜻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도 이 패턴을 쓰면은 굉장히 유용해요. 자, 제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공의 행동이죠. 그러면 내가 그가 나한테 책을 읽어주려면 지 입장에서는 그가 자기가 어쨌든 뭘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죠. 그때 비록 이 동사는 받을 사람을 먼저 챙긴다는 그런 뜻이 뭔가 해주다의 뜻이 없지만 받을 사람을 잡아서 먼저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 혼자서 책 읽는 동작만 하면은 알아서 그냥 받을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자동으로 해주다의 뜻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 문장이 이 설명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지금 한번 같이 조금 더 연습을 하면서 이 의미를 다시 살펴볼게요. 자, 얘는 지는 뭐 하면 돼요? 책을 읽어주려면 자기는 읽기만 하면 되고 읽어줄 때 받을 사람이 알아서 먼저 와가지고 듣고 있으면 해주다의 뜻이 생긴다고 했죠. 자, 내가 그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I read him a book.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이런 얘기할 때 노래 불러주다라는 동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단어 sing, 얘는 노래를 내가 부르다예요. 근데 불러주다라는 상황도 얘가 알아서 듣기만 하면 나는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얘가 와서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sang him a so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표현 자체도 약간 낯설 수 있는데 내가 커피를 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커피 타다 이거 영어 어떻게 표현해요? I made a coffee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타다라는 서술어의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make를 써서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내가 그에게 커피 한 잔 타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타주다라는 표현은 원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 나는 만들고 지가 알아서 와가지고 받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I made him a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재석이가 나한테 재밌는 농담을 하나 해줬어요. 그러면 농담해주다라는 단어가 없어도 재석이가 나한테 농담을 해주려면 얘는 입을 나불나불 하면서 말만 하면 돼요. 얘 행동만 챙기면 돼요. 얘가 말하다는 그냥 여기서는 이걸 쓸게요. 재석 told me 그 다음에 농담하면은 그냥 jok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거 뭐 재밌는 농담 하면은 a funny joke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an interesting joke 앞에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꾸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재석이가 실컷 재밌는 농담을 해갖고 분위기를 띄워줬는데 명수가 막 쫓아와가지고 무서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명수가 나한테 무서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때도 해주다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명수 told me 무서운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요? 이 scary라는 단어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장. 예슬이가 나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그러면 우리 그림 그려주다라는 서술어 모르죠? 그래도 이제 상관없는 거 아시겠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슬이가 나한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럼 예슬이 입장에서 뭐만 하면 돼요? 그리면 되죠. 그림 그리다 단어는 아무거나 쓰세요. 우리 드로잉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선 위주로 그리는 거 드로잉 이거 쓰셔도 되고요. 페인트 하면은 뭔가 느낌이 좀 더 진짜 그 캔버스에 정말 그림 다 전체를 그리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긴 한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쓸게요. 여기서는 그냥 드로우가 조금 더 편해서 예슬이가 나한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면은 지는 뭐 하면 돼요? 그리면 되죠. 드로우의 과거꼴이 드루거든요. 그러면은 예슬 drew me a picture. 그냥 그림 하나 그려줬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 패턴을 잘 활용하시면요. 제가 그때 어순편 예고편에서 말씀드렸던 놀라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야, 너 왜 이렇게 피곤해하니? 어저께 밤새 남자친구랑 통화했거든. 우리 통화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on the phone을 써서 talking on the phone 이거 썼죠. I talked on the phone with my boyfriend.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자, 일단 어젯밤에 내 남자친구가 전화기에다 대고 노래를 불러주더라고. 이 엄청난 상황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My boyfriend sang me a song. 그 다음에 전화기에다 대고 이거는 on the phone 예만 끝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받을 사람 먼저 챙기기 패턴이 이게 쉬운 듯한데 한 번은 강조를 해서 이렇게 패턴으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그냥 당연하게 뭐 목적어 두 개가 뭐 이러이러한 공식으로 나옵니다가 아니라 원래 살아있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를 해준다라는 동작이 있을 때는 내 앞에 그 사람을 앉혀놔야지 이 동작 자체가 가능하니까 해주다 동사 다음에 얘를 먼저 챙기는 게 훨씬 더 쓰기가 편하다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원래 동작 자체에 해주다의 뜻이 없는 동사들도 있어요. 아까처럼 뭔가 책을 읽어준다든지 책 읽다, 그 다음에 노래 부르다, 그림 그리다 이런 애들이 원래 애초에 뭐뭐 해주다의 뜻이 없어도 받을 사람을 먼저 챙겨주면 그냥 알아서 해주다의 뜻이 생긴다는 거. 이 발상이 나중에 동사편에서 get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상 자체는 조금 한번 좀 챙기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이제 뭐 얼마든지 뭐뭐 받을 사람 챙겨가지고 표현을 해주려면 얼마든지 다른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거 한 번만 볼게요. 효리가 나한테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러면 남기다라는 표현은 leave를 써가지고 효리 left me a message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효리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살리고 싶으면 효리 sent me a message. 만약에 효리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효리 sent me an email. 항상 여기 단어가 되게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일단 좀 챙겨두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받을 사람 먼저 챙기기 패턴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이걸 스스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이 설명은 제가 여러분 교재에 그냥 이렇게 비슷한 문장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다 넣어드렸고요. 그거는 나중에 혼자 복습하실 때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뭘 하시냐면 여기서 강의를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 교재 16, 17페이지에 있는 문장들을 만드시면 돼요. 즉 그 전에 that activity 문장 만들듯이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new expressions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문장은 밑줄 쳐놓은 문장이에요. 이 밑줄 쳐놓은 문장을 여기다 바로 하시지 마시고요.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제가 사람 몸통 이렇게 그림으로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 그림을 제가 채우듯이 주인공 행동 자리에 단어 쓰시고요. 받을 사람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 받을 거 선물이 뭔지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풀이 계속 이어서 할게요.